안녕하세요. 실전심리연구소 이소장입니다. 오늘은 지금 상담을 놓치면 위험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공통점이나 특징, 기준을 알게 되면 지금 상담을 꼭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 스스로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볼 때도 이 사람은 진짜 내가 평소에 볼 때도 뭔가 좀 불안정하고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명확하게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그분에게 도움을 좀 주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나도 살고 아니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살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끝까지 들어주세요. 보통 이제 상담을 주저하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뭐 다들 힘들게 사는데, 뭐 뉴스 봐도 다 힘들다고 하고, 저 사람들 열심히 버티면 사는데, 이 나만 혼자 이게 나약해가지고 이런 거 아닌가? 나만 혼자 유난 떠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굳이 상담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대다수입니다. 이런 분들은 상담의 영역을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접해본 적도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상담의 자체의 개념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과연 내가 이런 것 가지고 힘든 것이 내가 나약해서, 내가 잘못돼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못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상담을 이제 잘 안 받으려고 하시는 거죠. 생각 자체가 안 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나중에 그 증상이 커지게 되면 처음에는 간단하게 몇 번 이렇게 진행해서도 금방 건강해지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가벼워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증상이 이게 지금 오래되고 지속되면 만성화가 됩니다. 그럼 그때는 더 오랜 시간과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상담을 진행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돈과 시간이 더 많이 드는 거죠. 굳이 안 써도 될 돈들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병원을 갈 때 미연에 초기에 발견하면 그냥 간편하게 간단하게 끝납니다. 뭐 비용이나 시간도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이게 방치돼서 커지면 나중에 큰 돈 들여지고 시간도 많이 들고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병보다 마음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병은 눈에라도 보이니까 당장 어떻게 되겠다는 그런 위험 신호, 그런 이제 각성이 되죠. 그런데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나조차도 내 마음이 피가 나고 있는지, 스크래치가 나고 있는지, 멍이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음의 문제가 사실은 몸의 병보다 더 무섭고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증상이 심해질수록 극단적으로 내가 생명을 어떻게 해야겠다, 사라져야겠다, 없어져 버리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생각이 계속되면서 실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목숨까지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게 바로 심리적인 증상이라는 겁니다. 이거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일단 먼저 다들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는 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심리 상담 놓치면 안 되는 사람들의 증상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볼게요. 가장 먼저 감정 기복이 심하다. 아니면 감정 자체가 없다. 되게 극단적이죠. 원래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그 정상적인 허용 범주 안에서의 감정을 교감하고 소통하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심리적인 불안, 압박감,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문제들이 이제 발생이 되면 가장 먼저 감정 기복이 엄청 큽니다. 뭐 이렇게 막 심하게 갑자기 막 분노를 터뜨리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갑자기 울거나 막 이런 경우 있죠. 막 무기력해지거나 우울하거나 힘이 빠지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심리 상담을 놓치면 나중에 병이 더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꼭 심리적인 병이 아니라요. 신체화라고 해가지고 몸으로 병도 나타나요. 그래서 나중에도 또 더 설명해야겠지만은 이런 분들이 잔병치레가 많습니다. 왜? 심리적인 그 현상들이 면역력을 약하게 해서 면역력이 약해지면 몸에 병이 더 잘 나타나기 때문이죠. 첫 번째,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아니면 무감정. 무감정은 왜 무감정인 상태일까요? 일단은 감정 에너지가 다 소모가 돼 버려서 감정이 나올 여력이 없을 때 무감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외부로부터 내가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자극과 충격과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감정을 차단해버려서 무감정인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아까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피가 나지 않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이거 이렇게 살지 뭐 이렇게 살아서 뭐 굶어 죽게 하겠어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먼저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쉽게 피곤해진다. 이런 경우도 봐야 됩니다. 왜 쉽게 피곤해지는 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에너지 소진이 빨리 되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나 불안, 두려움이나 아니면 외부 사람들을 대할 때의 어떤 힘든 게 더 많이 될 경우 에너지가 남들보다 2배, 3배, 10배로 더 빨리 소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인을 우리가 찾아서 다뤄주고 극복하게 하고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줘야 그렇게 피곤해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피곤해진다. 이거는 여러분 내가 몸보신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몸에 좋은 거 먹어도 그때뿐이지 이 심리적인 부분, 마음에 구멍이 생긴 상태에서는 에너지가 쉽게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잠이 많아지는 것도 피곤한 것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더 자고 싶은 의미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내가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런 생각, 이 심리가 잠을 더 자게 만드는 의지하고도 연결되기도 합니다. 또는 진짜 에너지 충전이 아무리 잠을 자도 머릿속에 스트레스가 계속 맴돌면 그로 인해서 에너지가 계속 새어나가기 때문에 잠을 자도 에너지 충전이 안 된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잠이 많아지는 부분도 당장 상담을 받아야 되는 신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체화 증상이 엄청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상담한 사례 같은 경우는 진짜 잔병이 많이 들어가지고 병원을 너무너무 자주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심각하면 이 뼈, 관절, 골절, 이 뼈에 대한 증상까지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뼈까지 들어갔다는 건 되게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세포가 변화되는 주기가 가장 짧게는 뭐 하루 이틀 뭐 이렇게 되겠지만 몇 주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길게는 7년입니다. 근데 가장 오래 걸리는 7년의 주기가 어딘가요? 뼈입니다. 뼈. 우리 몸의 가장 깊숙한 곳이죠. 거기까지 면역력이 떨어졌다라는 신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잔병 치레가 많다는 것도 이 심리적인 증상하고 긴밀하게 살펴보는 이해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죽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 이게 둘 다 같은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내 마음과 무의식이 지금 이 상태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있고 외면당하고 있고 내가 소외되고 있다. 물론 그게 현실적으로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내가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 현실의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바에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데 여기 왜 있지? 그냥 사라지고 말지. 그래서 죽어버리고 말지. 자, 죽겠다는 생각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이거는 생각 한 번쯤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살다 보면 다 이런 생각 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은요, 되게 위험한 신호예요. 그 생각이 그냥 우연히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무의식과 심리 속에서 죽어야 될 이유들이 감정적으로 누적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생각으로 발현돼서 올라온 것을 내가 인지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는 생각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경우도 거의 없는 사람도 많고요. 솔직히 죽고 싶다는 생각, 아무리 힘들어도 죽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것도 되게 뭐 제가 꾸며낸 얘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에이, 괜히 하는 소리겠지.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내 주변에도 다 그런 말들 다 하는데, 죽고 말지. 이런 말들 너무 많이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유유상종의 법칙이 존재해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고, 자주 얘기를 섞게 되고, 왜? 공감되니까. 또는 그런 사람들이 유독 눈에 더 잘 띄고, 그런 사람들의 말이 귀에 더 잘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온통 그런 것만 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는 제가 상담도 하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가들 코칭도 하고 보다 보면
상담하시는 분들의 생각과 사업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진짜 크게 달라요. 사업하시는 분들 입에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 죽겠다, 이런 생각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죽고 싶다는 생각,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은요, 절대 평범한 생각이 아니고요. 그만큼 여러분 내면에 이런 생각을 만들 만한 이유들이 심리적으로 누적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리하자면, 감정 기복이 크거나 감정이 아예 없어지거나 쉽게 피로해지거나 잠이 많아서 별로 일어나고 싶지 않아, 또는 신체화 증상이 잔병 치레 등 여러 가지가 많다. 꼭 병까지 아니더라도요, 어떤 특정 부분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심리와 같이 연동돼서 꼭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죽고 싶은 생각,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담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증상이 커져서 병이 될 수 있어요. 몸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심리적인 만성화, 어떤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필히 꼭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를, 진짜 저한테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누군가에게라도 꼭 한 번쯤 받아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심리를 상담에 대해서 좀 알게 되시면서 내가 더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스스로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비용이 부담되시긴 하겠죠. 비용과 시간도 부담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한테 상담 안 받아도 되니까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여러분 초반에 들어가는 비용, 적은 비용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커지면요, 몸으로 만약에 증상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술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약 먹고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하는 그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아끼시기 위해서라도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때로는 이거 게으르고 내가 게을러지고 귀찮아, 가기 싫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게 오히려 심리적인 증상의 일환입니다. 왜? 내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도 생각해 봐야 돼요. 상담사한테 가면 내 이런 것들 다 끄집어낼 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안타까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가 있겠죠. 그것이 이 심리라는 게 아주 오묘해서요, 그런 걸 방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을르고 귀찮은 것도 있는 분들이라면 이거를 사실 극복을 해야 돼요.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물론 직접 상담하기가 너무 어색하고 생소하고 때로는 불편하고 당연히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요, 진짜 큰 용기를 내고 오신 거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 또 인정을 해드리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진짜 이거는 구렁텅이에 계속 깊이 빠져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걸 그 정도는 꼭 극복을 하셔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꼭 이렇게 직접 만나지 않아도 돼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온라인 화상으로 상담도 하거나 그냥 전화로도 가능하거든요. 왜 전화로 어떻게 가능하냐? 전화로 이제 무의식을 변화하는 작업들도 제가 이제 해드리는 걸 되게 신기하게 여기긴 하시는데, 어쨌든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뭐 저처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노력하시는 상담사 분들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잘 찾아보셔서 꼭 미연에 커지기 전에, 돈하고 시간을 버리기 전에 미리 미연에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들어서 감사하고요. 더 유익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은 이후에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또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그에 대해서도 제가 충실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